이번 영숙 영호 대화 미방문에서 많은 분들은 영숙이 무슨 말을 했나에 주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내용보다 더 이상한 지점을 하나 찾은 것 같아요. 영숙은 왜 하필이면 경수와 함께 순자가 보고 있는 앞에서 걸어온 다음에 그 후 상철과 영호, 특히 옥순과 가까운 영호에게 고민 상담을 했던 걸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솔로와 같은 작은 사회에서는 때로는 말의 내용보다 누가 누구에게 말을 거는지, 그리고 그것을 누가 지켜보는지가 더 큰 신호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숙과 영호의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왜 영숙이 이 타이밍에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구조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숙의 미방본 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숙이 참 맥락을 파악을 못한다, 혹은 이거 영호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 아니냐 라고 보실 것 같은데요. 그 생각 또한 저는 충분히 예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행위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만요, 그 행위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가 때로는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방군이 이 영숙이 대화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영숙과 경수가 먼저 걸어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순자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하는 대화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순자가 보고 있지만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고, 플러스 그 대화 내용이 되게 딱딱한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영숙이 약간은 경수와 충분히 친밀한 대화를 나눈 듯한, 그 경수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주면서 경수는 올라가고 영숙은 영호 옆에 앉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순자가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영수가 영자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철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상철 씨는 그 자신의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당신의 이제 변호사 생활 얘기하면서 제한된 1인칭 시점밖에 안 된다 라고 하기에는 상철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거실에 나오는 장면이라든가 이 두 사람이 미세하게 서로 신경전을 하고 있다거나 뭔가 기류가 서로 불편해한다는 것, 영숙이 대화를 신청하자 상철이 또 슬쩍 웃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 등, 그리고 맨 처음에 경수가 걸어오고 나서 상철이 앉기도 하는 등 오고 가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 7월 총정리하면서 어쩌면 방안의 코끼 말처럼 모두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먼저 말하는 순간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침묵하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상철님이 잘못했다거나 상철님이 문제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 있던 사람도 몰랐을 수도 있다는 말과 실제 미방군에서 보이는 좁은 공간에 정보 흐름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순자가 여자들로부터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불편한데? 뭔가 왜 순자는 영숙과 잘 안 되고 옥순이라든가 정이라든가 그런 사람과 따로 놀까? 왜 영자만 옆에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정숙이 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숙도 잘 보면 늘 영숙과 함께 같이 있죠. 4대2인데 정숙도 영숙이랑 같이 다니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 등, 자, 그것이 이제 제가 이번 미방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정숙님이 순자를 공격하는데 한 숟가락을 보탰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자 출연진 관계망 안에서 순자가 영자 외에는 안정적으로 기대기 어려워 보였다는 구조가 의도치 않게 만들어진 건 아닐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배경에서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면 미세하게 이미 그런 기류들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고, 이번 나는 솔로 31기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한 말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영숙이 대화 신청을 했을 때 지금처럼 말이죠, 상철도 같이 있었다는 거네요. 왜 그러면 영숙은 상철이 아니라 영호에게 대화 신청을 했을까요? 왜 그녀가 어떤 의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영숙은 순자가 보고 있는 앞에서, 그리고 상철이 보고 있는 앞에서 영호에게 대화 신청을 함으로써 순자가 이제 그걸 보게 되었죠. 영숙님이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영호에게 대화를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순 없습니다. 다만 관계 안에서는 의도보다 효과가 먼저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보는 자리인지, 누구에게 말을 걸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가 겹치게 되면 상담은 더 이상 둘만의 대화로 남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번엔 여러분 시선을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순자예요. 근데 영숙이 영호를 불러.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영호는 바로 누구의 최종 커플 단계까지 갔다? 바로 옥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짱구를 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만에 하나 지금 영숙이 영호에게 대화한 내용이 높은 확률로 옥순에게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이런 사태라든가 또다시 이런 사태가 열리면서 옥순에게 얘기하고 옥순이 다시 영숙에게 얘기하거나 정혜에게 얘기하고 또다시 이 세 명이 다시 서로 이야기를 얘기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실제로 영호가 영숙과의 대화 내용을 옥순에게 전달하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순자 입장에서는 영호는 옥순과 강하게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여자들끼리 얘기한 게 어떻게 남자들까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모르지 않았을까요, 남자들은? 생각보다 남자들은 이제 둔감하거든요. 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반박되는 지점이 미방문을 통해서 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자가 남성에게 고민 상담을 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야기가 더 이상 이거는 여자들만의 이야기로 보기가 어렵다 라는 것이 제작진이 정말 그것을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일어나고 있었던 걸 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여러분도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남자들이 몰랐을까? 상철도 다 듣고 있는데 두 명이서 최소한 대화를 했다. 뭔지는 모르지만 영숙이 했으니까 경숙 이야기일 거다. 경숙 이야기를 하면 순자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실제로도 그랬죠. 영숙은 순자와 경수 사이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걸 영호가 또 다시 와가지고 경수씨 잠깐만 얘기 좀 할까요? 아까 영숙이 그런 얘기 하던데요? 가서 좀 얘기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하는 그 순간 경수와 순자 쪽보다는 경수와 영숙 쪽으로 영호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그 발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작은 사회의 특징이에요. 한 번 얘기를 한 순간 벌써 4명이 알게 되고 또 경수라든가 옥순이라든가 얽히게 되면 절반이 이제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소한 기류들을 정말 몰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에서도 우리 17기 순자님이 상담을 하잖아요. 18기 영호한테. 그럼 이 영호가 또다시 영식이라든가 13기 상철이라든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야 지금 여자들이 마음이 이렇다더라. 네가 좀 가보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작은 사회의 이제 선기능을 영호님이 보여주셨다면 지금은 그 기능이 완전히 반대로 발휘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대화를 신청을 했다는 것이 때로는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숙은 사실은 영호에게 얘기했다 하지만 어쩌면 실제 그녀가 그걸 의도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영호가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상철이라든가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적인 외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A국, B국가가 사이가 안 좋지만 대한민국이 B한테 이제 축하 소환을 보낸다 한다면 A국 입장에서는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이번 미방문을 보면서 느꼈던 바예요. 그 뒤에 있는 내용보다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훨씬 더 저는 좀 마음이 씁쓸했던 것 같습니다. 즉 누군가와 함께 있는 모습 자체가 제3자에게 충분히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할 법한 질문을 예상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왜 상담했던 내용보다 이제 장소가 더 중요한가요? 라고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상담을 하는 내용 자체는 둘 사이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담을 신청하는 자리가 순자라든가 상철이 그리고 영호라는 옥순과 가까운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 자체가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영숙과 경수가 친밀하게 걸어오는 장면이 왜 중요한가? 순자 입장에서는 이미 경수의 마음이 의심스러웠던 상황입니다. 그때 영숙과 경수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러 들어오고 곧바로 영숙이 영호를 불러서 상담을 하게 되면 내 이야기가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미방문에서 제가 주목한 건 상담의 내용보다 그 상담이 만들어낸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영숙님은 영호님께 말했지만 그 장면은 순자님에게 보였고 상철님 또한 보고 있었으며 영호님을 통해서 옥수님 쪽 네트워크와 연결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작은 사회에서는 말의 내용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에게 말을 거느냐 혹은 내가 누구에게 말을 걸 수 있는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 미방문을 보면서 영숙님이 무슨 말을 했는가 보다 왜 하필 그 자리에서 영호에게 말했는가를 더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